자,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8대0 파면 결정에 대해서 이게 공산국가냐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점이 많고, 특히 판결이 계속 8대0이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8대0이죠.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빨리 선을 긋자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의힘도 중도 표심이 지금 절실한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좀 빨리 결정해야 될 텐데 지금 다시 파면 얘기를 또 꺼내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상에 좀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맥락은 뭔가 사회적인 옳고 그름,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일도 양단으로 판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최종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민주당 역시 과실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분명히 부각을 했고요. 또한 탄핵 심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도 이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지지층들이 정말 반대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 전반에 대해서 또한 야당 행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만장일치로 일축해 버린 것이 오히려 특정 의견을 묵살한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금 더 정책 비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풀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빨리 건너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탄핵 얘기를 꺼내버리니까 이준석 후보는 또 이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었어요. 지금 셀프 낙선 운동하는 거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죠. 지금 김문수 후보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탄핵의 강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8대0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이 행위는 잘못됐다고 판결을 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조차도 그들이 봤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이런 비상계엄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다라는 걸 지적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과와 잘못을 해도 못할 망정, 지금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자꾸 뭔가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다, 민주당 탓이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뭐 국민들 보시기에 답답하고 아쉽겠습니다만 저게 본인의 선거나 이런 것들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네. 정말 저기에 확신에 빠져서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네. 지금은 거의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이 과오를 공격하는 얘기들을 먼저 꺼낸 것, 정면 돌파다. 이게 과연 앞으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분석이 엇갈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문수 후보 역시도 굳이 다시 탄핵을 언급하면서 혹시 역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보 논란 이후에 처음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는 이 결과입니다. 오늘 오전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51%로 나타났고요. 김문수 후보가 29%, 그리고 이준석 후보 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판세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로 말이죠.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금 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계하는 모양새다라는데 이유가 뭐죠? 저렇게 과반까지 넘은 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선도 수월한 대선은 없었습니다. 네. 2007년에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가 붙었던 대선, 그때는 이미 대선
시작할 때 노무현 정부 말기에 워낙 민주당과 이 당시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 돌파하기 힘든 상황의 선거였고요. 그때 압도적 차이로 패배는 했지만 그 외 어떤 선거에도 사실상 51대 49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의 어떤 이념 진영상 그런 승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추세상은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로까지 조금씩 그 지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선출 이후에 또 선출 과정에서 워낙 이 내홍이 컸고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층 결집조차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선거 중반기에 가면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위기를 느낀 보수층의 결집은 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거나 이게 이제 고정된 지지로 봐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압도적 승리 이런 걸 말할 때가 아니라 안정적 승리를 위해서 차분하고 겸손하게 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중도를 넘어서서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 예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까지 했던 부분을 또 인용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문까지 발표했는데 이에 이재명 후보가 즉각 화답하기도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오늘 유세 현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상욱 의원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넘어서서 지지 선언을 넘어서서 이제는 유세까지 같이 다니고 있어요. 예, 아주 뭐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탈당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재명 대표, 이준수 후보와 연락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지지 선언.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유세 현장에서의 만남. 뭐 이 다음엔 좀 뻔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입당과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의 특정한 어떤 직책을 주는 그런 그림인데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의 개인적인 행보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보수를 아우르는 것일까? 아니면은 결국은 적전 분열을 활용해서 한 명이라도 더 빼오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보수가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저는 김상욱 의원 한 명의 이동이 그렇게 결코 큰 파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상욱 의원이 불과 7개월 전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그런 장본인인데 이제 와서 진짜 보수는 이재명 후보의 노선이다? 이것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김상욱 의원이 생각하는 보수가 이렇게 180도 변한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이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탄핵 전국 속에서 김상욱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저는 대한민국 참된 보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을 수호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계속해서 참된 보수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라면 자당의 대통령일지라도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 파면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죠. 사실 탄핵에 찬성을 해왔던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도 중간중간 민주당의 탓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섞었었는데 네. 김상욱 의원만큼은 민주당이 어떤 행위를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 헌법을 어기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야 된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면된 이후에 뭔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또 김문수 후보가 뭔가 이 탄핵과 관련돼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참된 보수를 추구해왔던 김상욱 의원은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일지라도 지금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참된 보수가 아닌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좋은 후보다라고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수가 반성을 해야지 뭔가 김상욱 의원이 잘못됐다, 뭐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부터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